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토론토 대 워싱턴 경기인데, 얘네들은 한 이틀 전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경기는 118대 117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한 게임이었었고, 워싱턴의 이제 마지막 위닝샷 덕분에 승리를 했던 경기인데, 일단은 그냥 게임 내내 점수가 좀 초반에는 많이 나다가 3, 4쿼터 때는 점수가 좀 안 터져가지고 살짝 애매모호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좀 오바적인 점수였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워싱턴이 100회의 야투 시도, 토론토가 95회의 야투 시도. 사실 워싱턴은 그냥 오바팀이고 토론토는 요즘에 언더오버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이날은 그래도 좀 상대랑 맞춰간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토론토가 이날 그 결장들이 되게 심했거든요. 사실 이날도 경기 막판에 토론토가 이 탱킹 작업을 했거든요. AJ 로슨이라든지 뭐 자말 쉬드 뭐 이런 애들 많이 뛰었어요. 올랜도 로빈슨도 나오고 로든도 그렇고 G리그라든지 뭐 투웨이 계약자들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뛰어갔고, 토론토가 이날 그냥 좀 지려고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도 둘 다 빠르게 야투를 주고받았는데 재능의 영역이죠. 야투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언더오버가 간당간당 했던 거지, 저는 지난번에 이 정도 42%, 뭐 44%, 뭐 3점 하며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야투가 안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오바 보는 거는 비슷할 것 같고, 이날 그리고 좀 보이는 거는 이제 워싱턴이 토론토를 상대로도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더 가져갔습니다. 워싱턴의 약점이 오펜인데 이날 뭐 홈즈라든지 뭐 빌라이 쿨리발리가 둘이 합쳐갖고 오펜을 15개를 걷어냈었으니까 토론토보다도 더 많은 공격 시도를 했다. 저는 뭐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볼게요.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워싱턴이 올 시즌에 미들턴이랑 스마트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합류를 했는데, 얘네들이 있을 때 4승 3패예요. 요즘에 꽤나 워싱턴이 승수를 많이 쌓고 있죠. 대신에 그전에는 한창 안 좋았었다. 내일은 하필이면은 워싱턴에서 스마트나 미들턴이 결장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변수긴 해. 그래도 어쨌든 저는 지난번이랑 비슷한 흐름일 것 같다. 서로 간에 많이 빠르게 주고받을 것 같고, 좀 야투가 그때보다만 조금 더 터진다면은, 그리고 여전히 워싱턴은 대놓고 탱킹팀인데 토론토도 요즘에는 특히 이제 클러치 때 지려고 애들을 일부러 많이 빼거든요. 바렛이나 반지 같은 애들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클러치 때는. 그런 흐름이라면 저는 이거 한 번 더 워플 같은 거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플이라든지 오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레이커스 경기인데, 일단은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일단 레이커스에서 르브론이 지금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사타구니 쪽 부상 때문에 아마 한 못해도 2주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DFS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좀 요즘에 달라진 르브론, 후반기 들어서 좋아진 르브론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확인을 해봤더니 자, 얘네 둘이 있을 때 플러스 11.1, 없을 때 플러스 5.35. 전반적으로 레이커스가 잘하고 있다는 건데, 이 두 명 선수가 빠져버리면 한 6점가량 손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수비적으로도 한 1점가량 손실이 있지만은 공격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일단 뭐 르브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면 프리 올스타, 포스트 올스타, 앞쪽에 있는 게 올스타 전, 밑에 있는 게 올스타 후인데, 득점 차이가 한 평균 득점이 4점가량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변하는 건 없기는 해요. 3점이 약간 떨어졌다, 대신에 야투는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시스트 숫자는 조금 줄었긴 했어요. 돈치치가 와가지고. 대신에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스틸이나 블락도 명확하게 상승 수치가 있고, 르브론이 그냥 공수의 양면에서 요즘에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활약만 봐도 야투는 뭐 52.2%로 맨날 좋고, 나이가 40인데도 3점 같은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은 그냥 경기 영향력 같은 것들이 르브론이 크게 좋아요. 르브론이 그냥 요즘 활약이 너무 좋았었는데 빠지게 된 점,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 수비의 힘을 많이 쓰면서 언더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언더팀에다가 성적도 좋게 지키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르브론도 빠지는데 옆에 DFS 같은 수비의 화신 이런 애들까지 빠지는 거는 레이커스가 꽤나 타격이 있을 거는 같거든요, 내일. 여기다 근데 한편으로 브루클린은 제가 요즘 얘네들이 3점 같은 것들을 많이 감독이 주문을 했다. 토마스가 복귀를 하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템포도 살아나고 좀 오박 게임들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드렸어요. 여기도 보면 브루클린이 여전히 공격은 안 되지만은 수비면에서 확실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에 오히려 오박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이제 샬럿전에서는 사실 그 경기 거의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경기 4분 남기고 15대 0을 당했거든요. 샬럿한테 4분 동안 한 점도 못 내고 15점을 그냥 실점을 한 거야. 그래갖고 브루클린이 마행각이 시계 잡혔는데 그거를 역으로 당해버렸거든요. 그런 경기도 하고, 그냥 요즘에 브루클린은 선택할 만한 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 브루클린이 내일은 뭐 캠 토마스도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언더오버 같은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 내일 경기, 이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결장 변수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어떤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냐. 일단은 저는 브루클린에서 캠 토마스가 빠지는 거는 좀 언더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비효율적인 공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레이커스 르브론 DFS가 빠진 거는 일단은 경기력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뭐 반도라든지 게이브 빈센트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비가 될 거는 같거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데, 그냥 르브론 DFS가 빠진 걸 알면서도 원래 레이커스의 색깔대로 가보겠다. 그냥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이애미 대 샬럿 경기인데, 솔직히 이 경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맞대결상으로 지금 마이애미가 샬럿한테 6연승 달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5번이 220점도 안 났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제 좀 초반에 2번 정도 붙었는데 220점, 그리고 이제 뭐 한 번은 200점도 안 나는 그런 경기들이 2번 정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마이애미는 매번 언더팀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히로가 뛸 수 있고 이런 건 있지만은, 내일도 벤치 에이스라는 알렉 벅스 같은 애들이라든지 덩컨 로빈슨도 3점 심심찮게 꽂아주는데, 이런 애들이 결장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선택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샬럿은 라멜로가 이제 뭐 꽤나 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얘네가 효율이 안 좋아요. 라멜로도 그렇고. 그나마 마일스 브리지스가 힘을 내주고 있어가지고 지탱을 해주고 있지만은, 그냥 샬롯도 요즘에는 언더팀이다, 아니면 라멜로가 뛸 때는 오바로 간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이는 건 이런 거 하나인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일스 브리지스인데, 후반기부터는 야투는 여전히 안 좋아. 근데 3점 38%에다가 거의 뭐 1옵션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자유투도 경기당 뭐 많이 던지는데 90% 끓이고, 경기당 25.6점 때려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지스 하나 믿고 이렇게 보는 셈인데, 언더가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마이애미 공격 한창 이제 좋았다가 3점 같은 거 좋았다가 요즘에 좀 무너졌고, 수비는 여전히 좋게 찍히죠. 그리고 샬롯도 비슷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만큼은 아니지만은 얘네들도 공격 안 되고 수비 그나마 조금 한다. 이런 좀 끈적끈적한 그런 팀들 간의 대결 같아가지고, 전 이번에도 216.5여도 언더 같은 거 생각해 봄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유타 게임인데, 사실 이거는 좀 양 팀의 색깔이 좀 갈려요. 내일도 보스턴 일단 포르징기스가 다우풀이고 테이텀이나 호포드가 퀘셔너블이다, 이런 결장 연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보스턴은 요즘에 특히 많이 이러죠. 보스턴은 요즘에 좀 선수 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타, 그동안에는 뭐 섹스턴,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 클락슨까지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는 6명 중에 5명 정도가 계속해서 빠지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일은 일단 전부 다 퀘셔너블입니다. 뛸지 안 뛸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유타는 확실히 그 최근에 여기 밑에 있는 7경기에 여기에 그 주전들의 출전 빈도가 상당히 적었었거든요. 그런 게임들을 하는 와중에도 2군이 뜰 때라든지 그때도 전부 다 많은 득점을 해준 게 보입니다. 뭐 상대들이 뭐 빡셌다거나 원더팀, 오바팀 뭐 그런 거나 상관없이 그냥 유타 게임은 요즘에 오바 보기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보스턴이 언더팀이라는 거. 보스턴은 일단은 최근에 그냥 상대한테 뭐 클리블랜드한테 조금 쳐맞을 때, 그때 말고는 127점 이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보스턴은 언더팀, 유타는 오바팀이라 헷갈리거든요. 뭐 저는 일단은 다른 거보다도 내일 유타가 애들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이게 16.5씩이나 받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유타는 기본적으로 주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넬 레이팅상으로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벤치 자원들도 꽤나 하니까 쏠쏠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7경기 동안 성적은 1승 6패였는데 유타가 뭐 탱킹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상대 팀들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타의 좀 주전들이 출전을 한다면은 16.5 정도면 프렌 냄새 한번 맡아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요즘에 16.5라는 헤디값은 안정감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 227.5. 저는 유타가 그래도 좀 비빈다면 이거는 수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잘해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보스턴은 언더팀의 색깔이지만 얘네들도 터질 때는 터지는 편이죠. 저는 227.5 정도면 그냥 오바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내일 뭐 백투백이라고는 하지만은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거의 뭐 주전들이 아무도 안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내일 경기에 이렇게 퀘셔너블밖에 안 들어와 있으면은 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내일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주전 자원들이 과연 뛸 것이냐, 그런 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뭐 유타의 프렌이나 오바 그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경기 볼 텐데, 자, 이것도 필라델피아가 내일은 그 타이리스 맥시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엔비드 시즌 아웃이고 조지도 아마 조금 더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빅3 중에 뭐 이제 맥시 정도만 출전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맥시도 지금 상태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내일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전에 한 2-3경기간의 결장이 있었고, 그 전에도 한 2-3경기 동안 계속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한 5-6경기 동안에는 거의 뭐 맥시가 영향력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일단 뭐 성적 자체도 별로 안 좋긴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 그라임스, 우브레 그리고 좀 이제 진짜 이름 없는 선수들 그런 애들이 나올 때 생각보다 필라델피아가 템포는 빠르거든요. 글쎄 빅3가 없을 때가 오히려 필라델피아 농구가 조금 더 빠르고 많은 시도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얼마나 이제 그라임스의 컨디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맥시가 조금이라도 그 전보다는 진짜 안 좋았던 최근 한 뭐 대여섯 경기보다는 그거보다 나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뛸 수 있다면은 그래도 맥시도 빠른 선수이기도 하죠. 여태 올 시즌 전체와는 달리 조금 더 빠른 농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애틀랜타는 뭐 매번 오바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거는요. 얘네들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리그 페이스 전체 1등에다가 종종 좀 야투 난조 때문에 부진한 날이 있지만은 가장 최근 경우에는 트레이 형도 한참 안 좋다가 1쿼터 때 대폭발하고 그나마 사람답게 한번 해줬습니다. 간만에. 양팀 다 저는 좀 템포가 빠른 농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보다 애틀랜타도 최근에 언더팀들을 크게 만난 것도 아닌데 지표가 안 좋게 지키는 거 이런 게 거슬리긴 한데, 여기에는 뭐 마이애미랑 98대 86게임 이런 것들도 섞여 있기도 하고, 두 팀이 붙으면은 지금은 오바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원의 영역에서 애틀랜타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애틀사이드도 괜찮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멤피스 대 피닉스 경기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둘 다 백투백이거든요. 둘 다 백투백일 때 멤피스는 8승 3패. 원래도 뭐 젊은 팀이기도 하고 백투백 성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피닉스는 매번 듀란트도 그렇고 부커도 그렇고 뭐 빌이나 전부 다 이제 부상 이력도 있다 보니까 백투백일 때 힘을 못 내는 팀이다. 피닉스는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이 있고 백투백일 때는 확실히 약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멤피스는 요즘에 사실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죠. 어제도 이기긴 했는데 진짜 어려운 승리였었고 자책주가 없다든지 모란트 베인의 뭐 야투 난조라든지, 심지어 어제는 모란트 베인은 괜찮았는데 뭐 빈스 윌리엄스, 웰스 이런 애들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냥 사실 지금 멤피스는 선택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한 이제 뭐 한 두 달 전쯤, 그때는 제가 멤피스를 진짜 많이 믿었었는데 오바팀, 확고한 오바팀에다가 지더라도 막 역전승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멤피스가 그렇게 믿을만한 팀이 아닙니다. 근데 내일은 이건 문제는 뭐냐면은 피닉스도 요즘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는 같은데, 글쎄 뭐 상대들이 좀 뭐 삐리한 팀들 잡은 것도 있었고 대단한 역전승도 있었어요. 뭐 길라스피의 활용이라든지 볼볼을 좀 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는 많이 꾀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많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보다 그냥 양팀의 지표를 보면은 둘 다 공격 잘 되고 수비 졸라 못한다.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멤피스는 이거보단 좀 업사이드가 있는데 요즘에 좀 저점이 좀 팀적으로 폼이 안 좋은 느낌이고, 피닉스는 저는 그냥 원래 이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더 극대화되고 있다. 수비 안 되고 공격 잘 되고, 그냥 그래갖고 이러면은 기조상으로는 오바보기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 올 시즌에 그 2025년 이후니까 좀 최근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한 두 경기 정도 언더게임이었었고, 세 번째 경기는 이건 뭐 연장 갔지만 연장 안 가서도 오바긴 했는데, 저는 원래는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았어. 피닉스 수비 안 되고 멤피스 공격 잘 된다. 오펜 잘 잡는다. 피닉스의 약점을 멤피스가 후벼팔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내일도 멤피스 사이드 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멤피스 요즘에 야투 난조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는 또 오바에다가 멤피스 사이드 그렇게 좀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그나마 좀 핸디값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고, 어쩌면 모란트가 빠질 수도 있고요. 백투백일 때 관리해준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혹시라도 멤피스 요즘에 믿지 못한다. 저는 어제도 얘네들한테 당했습니다. 제가 어제 8경기 중에 핸디랑 언더오버 거의 뭐 올킬이었는데 멤피스 한 경기 빼고 나머지 다 맞췄거든요. 멤피스 제가 어제도 당했고 못 믿을 팀입니다. 지금은요. 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 대 덴버 경기인데, 아무래도 바로 직전 경기 백투백이니까 홈이나 원정 그대로 백투백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봐야죠. 직전 경기를. 사실 경기 초반에는 좀 많이 비등비등했습니다. 근데 승부의 향방이 갈린 거는 4쿼터였었는데요. 그 덴버가 이날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상대방이 인사이드에서 놀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된 편인데, 근데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3점도 다른 날보다 조금 많은 편이긴 했었어요. 그냥 이거는 에이스 차이가 저는 좀 갈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가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뭐 3점 같은 것들은 11개 중에 2개 많이 날려 먹었지만은 스가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40득점이나 했고 제이덥 2옵션으로 잘해줬고, 특히 이날 오클라호마는 블락샷이 14개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텐슈타인이나 홈그랜이 파울이 5개, 4개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작에 얘네가 파울 아웃이 될 만도 했었다. 그렇게 봅니다. 경기 막바지 때 이제 웨스트브룩이 눈을 찔렸는데 그거를 안 부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홈그랜이 거기서 퇴장당했어야 됐는데, 뭐 포터 주니어도 괜찮게 해주고 요키치도 최대한 뭐 분전하고 이랬지만은 전반적인 야투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브룩 부진했고 자말 머레이도 생각보다 별로였었고요. 뭐 데스 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오클이 더 나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14블락이라는 상당히 많은 블락샷들이 있었다. 덴버가 최대한 상당히 인사이드에서 놀았지만은 블락샷을 많이 막혔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갖고 저는 이 경기를 원래 어제 왜 오클사이드의 언더를 봤냐, 저는 그냥 덴버가 오클한테 크게 무너질 거라고 봤거든요. 제가 오클의 대승 가능성도 있다 이랬었는데 마침 덴버가 103점밖에 못 냈고, 저는 그 부분이 서로 간의 많은 득점 끝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오클이 덴버를 막아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냥 딱 제 분석대로 된 거기는 해요. 뭐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도. 근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바로 백투백으로 하루 만에 경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 팀들도 배운 게 있겠죠. 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모자랐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 덴버는 그냥 다른 날보다 야투가 조금 더 터져야지 가능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용 자체가 스가는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반면 요키치는 올 시즌 내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키치를 그냥 얘를 많이 활용하기보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머레이 같은 애들이 오히려 그냥 요키치가 좀 더 볼을 잡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요키치를 스크리너로만 쓰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됐었어요. 결과로 이어지지도 못했었고, 사실 요키치가 볼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오클라호마의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든같이 수비적으로나 좀 이제 공격면에서 확고한 마무리, 그런 부분에서 좀 고든이 또 다우플로 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둘 다 기록상으로는 백투백일 때 오클이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다, 덴버는 오클보다도 오히려 백투백 성적은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오클라호마는 이 경기를 대비를 해가지고 저번에 이제 아예 싹 다 빠진 경기도 있었었죠. 보통 백투백이긴 하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덴버 쪽에서 고든의 이탈이 생겼다는 점들, 그런 게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홈그랜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는데 올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쩌면 뛸 것도 같긴 하거든요. 지켜봐야 되고 지난번이랑 별로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게임 자체가 오클이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올랜도 경기인데, 자 일단 휴스턴에서 아멘 탐슨이 결장하게 됩니다. 자, 아멘 탐슨은 공수의 안면에서 역할이 있는 친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벤블릿이 없는 요즘에는 저는 그래도 아멘 탐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얘가 플레이메이킹을 잘한다거나 그것까지는 아닌데 팀적으로 휴스턴의 색깔, 이런 무지막지한 에너지와 수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아멘 탐슨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빠지는 거 아쉽기는 하다. 자, 요즘에 올랜도 한창 그냥 사실은 바그너나 벤큐로가 복귀했는데도 공격이 답이 없었는데, 그때 직전 경기 때 미러키를 상대로 1쿼터에만 3점을 8개를 꽂았습니다. 경기 전체로는 3점이 그냥 40%도 안 되고 평소랑 비슷했지만은 그냥 경기 자체가 올랜도가 간만에 좀 본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임 같거든요. 휴스턴이 그래도 요즘에 홈이라 가지고 많이 이기고는 있는데 그냥 경기력 자체가 들쭉날쭉이 너무 심하죠. 이 경기는 그냥 요즘에 둘 다 폼 자체를 내다보기가 어렵다. 휴스턴은 상대보다 더 많은 야투 시도랑 오펜시브 리바운드 잡고 수비적으로 에너지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런 공격 능력에 문제가 좀 있는 팀이에요. 자유투 안 좋아, 야투도 요즘에 너무 안 좋아, 이런 팀이어서 지난번처럼 뉴올리언스전에 3점이 좀 터진다든지 그런 편한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요즘에는. 더구나 올랜도 같이 비슷하게 좀 에너지가 좋은 팀이라면은 언더 생각이 좀 납니다, 이거는요. 올랜도가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점수가 좀 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연장도 있었고 시카고랑 극 오바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섞여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 스텝 면이나 사실 양 팀의 좀 최근 분위기나 이 경기는 사실상 패스하는 게 나은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운 경기 같고, 휴스턴 승 정도는 보고 싶고, 그리고 원래 언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 보니만 못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어떤 좋은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든지 폼적으로 아니면 팀의 방향성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자, 그 다음 경기 시카고 대 인디애나인데 얘네들도 한 일주일 전에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240점도 안 났습니다. 왜 안 났냐? 전반전에만 두 팀이 합쳐가지고 135점이 났거든요. 충분히 후반전에 그냥 무난하게 오바를 띄울 수 있었는데 후반전에 점수가 너무 안 났어요. 자, 이날 전반전에 시카고는 3점이 43.8%, 야투율이 62.8%였었어요. 근데 후반전 되니까 야투 37.8%, 3점 17개 중에 3개 17.6%. 이 꼬라지였어가지고 시카고가 참 기복이 심해요. 요즘에는 그나마 좀 오바가 무난하게 띄워주고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경기 이렇게 구간별로도 그리고 인게임 내에서조차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카고가 좀 못 믿는 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오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기디가 트리플 더블도 해주고 제콜린스도 이적해가지고 좋은 활약 해주고 이 트레 존스까지 지금 샌안토니오에서 데리고 왔는데 트레 존스가 시카고에 합류한 이후 후반기 들어서는 야투율이 58.5%, 3점 많이는 안 쏘지만 54.5%예요. 이렇게
그냥 요즘에 시카고 애들이 전반적으로 뭐 부상도 많았어. 부세비치라든지 지금 아예 그 도스무는 시즌 아웃이 됐고 론조볼도 다 풀리고 패트릭 윌리엄스도 없고 이런 와중에 뭐 트레 존스나 뭐 기디 뭐 제콜린스 이런 애들이 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 시카고가 점수를 좀 내주는 것 같아. 그냥 그 정도 생각인데 근데 이게 인디애나가 내일도 할리버튼이 또 퀘샤블이잖아요. 제가 몇 번 계속해서 할리버튼이 최근 한 6경기 동안에 어시스트 수치가 높아지고 팀의 원래부터 중심적인 선수니까 그래서 인디애나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할리버튼이 결정한 경기가 최근에 두세 경기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내일도 할리버튼이 뛸지 안 뛸지 모르니까 이 경기를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인디애나가 이제 애틀랜타랑 2연전을 하는 동안 저는 할리버튼이 안 나온 경기는 매번 이렇게 그냥 패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 언더 게임이었었고 인디애나가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가 못했어요. 내일도 만약에 할리버튼이 빠진다면은 저는 이 경기도 선택하기가 좀 애매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과연 할리버튼이 뛰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좀 인디애나도 보면은 야투의 이런 그 효율에 비해서 점수는 못 뽑고 있고 야투를 이렇게 26등 정도로 잘 못 막았는데 실점 자체는 적다. 오히려 이게 인디애나가 요즘에는 언더팀의 성격을 살짝 띠고 있거든요. 반대로 시카고는 안 좋은 야투 효율에 비해 점수는 많이 내고 괜찮았던 수비 효율에 비해서 실점은 많은 시카고는 다 오바팀이란 소리고 인디애나는 이상하게 요즘에 좀 언더팀이란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한다. 그리고 기준점도 242.5 정도면은 요즘에 얘네 흐름에 비해서는 좀 높다. 그런 것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일 할리버튼의 유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아침에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다음 샌안토니오 대 댈러스 경기는 이것도 댈러스가 백투백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댈러스는 이렇게 결장들이 되게 많아. 댈러스가 요즘 진짜 근근히 버티고 있었잖아요. 브랜든 윌리엄슨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나지마샬이 막 2경기 연속으로 커리어하이 갱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제도 나지마샬이 한 35득점인가 박았어요. 그 전날에도 29득점 받고 그 전날에는 그러니까 나지마샬 29득점인데 브랜든 윌리엄슨이 31득점을 해가지고 얘는 뭐 거의 뭐 G리그 플레이어 혹은 이제는 뭐 NBA에서 메인스트림에서 보기 어려운 친구였는데 댈러스가 이렇게나 공백이 많을 때 해줬단 말이야. 그런 경기들이 정말 흔치가 않아요. 댈러스가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 브랜든 윌리엄스가 직전 경기 때 부상당해갖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지마샬이 뭐 3경기 연속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고 클레이 탐슨이 생각보다 괜찮게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 댈러스가 진짜 이렇게나 부상이 많고 어빙까지 시즌 아웃 당하면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근근히 버텨는 왔거든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런 예측이 좀 되고요. 샌안토니오는 일단은 내일 얘네들도 백투백입니다. 그냥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오바팀이 맞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슛감이 자빠져가지고 점수를 못 낼 때 말고는 얘네들의 야투시도 횟수라든지 페이스 찍히는 거라든지 전부 다 오바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댈러스도 지금 인사이드가 좀 빵꾸가 나 있는데 원래는 오펜 같은 것들을 많이 허용을 하고 인사이드 수비 수치가 안 좋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도 잘 생각보다 호전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댈러스는 그냥 실점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 댈러스가 그 어빙 이탈 이후에 지금 만난 상대들이 세크라멘토, 미러키, 멤피스, 피닉스 전부 다 좀 오바팀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샌안토니오도 오바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지간하면 일단은 228 정도면은 230이 안 되니까 오바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샌안토니오가 얼마나 또 야투를 넣어줄지 그런 것들이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경기당 야투 시도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댈러스도 많아요. 이렇게나 경짝 결장이 많을 때도 뭐 엑섬 크리스티라든지 탐슨도 그렇고 디미디도 그렇고 슛 셀렉션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은 많은 것 같다. 많이 주고받을 거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팀 다 백투백일 때 특히 샌안토니오는 백투백일 때 안 좋고 댈러스는 백투백일 때 괜찮은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빠지면은 백투백일 때도 크게 달라질 만도 하죠. 마테오하고 댈러스가 6연승이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근본적인 자원 차이는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댈러스가 초반에 조금 비비다가도 후반전에 막 역전당하는 그림들 그런 것들이 매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뭐 샌안토니오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볼 텐데 그동안 댈러스가 상대했던 뭐 피닉스, 멤피스, 밀키, 세크, 미러키 어빙이 빠진 이후로 이런 애들만 상대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샌안토니오는 좀 쉬운 상대이긴 하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한데 백투백이라는 변수도 있고 결장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저는 일단은 세나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데요. 이거는 그냥 댈러스가 많이 빠져있는 거 그 구간을 좀 노린다 정도? 그거 말고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골스 대 포틀 경기인데 자 내일 골스는 이제 뭐 포지엠스키가 빠진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무디가 살짝 올라오고 퀸튼 포스트를 좀 중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게리 페이튼 2세를 쓸 수도 있고요. 지금 그냥 포틀랜드의 결장 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래 그랜트는 나오면 못했는데 오늘 그랜트가 좀 터졌거든요. 3점도 많이 넣고. 근데 이게 문제는 아브디아가 빠지니까 포틀랜드가 구심점이 빠지는 느낌. 저는 매번 원래 포틀랜드는 아브디아가 원래는 벤치 자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뭐 사이머스나 샤프 혹은 뭐 스쿠 앤더슨 이런 그 가드진들을 2명이나 활용을 하다가 약간 모양새를 바꿨어요. 카마라를 원래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고 아부디아를 주전으로 올리고, 아부디아가 팀의 전반적인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책임을 졌었는데, 아부디아가 요즘에 못 나오니까 포틀랜드도 오락가락이 많이 심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구간에 있다가 10승 1패 달리다가 4연패 했다가 그 후에 6경기 5승 1패였는데 요즘에 보스턴, 오클, 디트 좀 빡센 상대들한테 3연패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뭐 비빌 때도 있지만은 점수가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냥 내일은 이게 뭐 과연 아부디아가 뛰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포틀랜드가 잘했던 구간에 이 아부디아랑 에이튼이 저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애들이 둘 다 못 나오게 되면 포틀랜드가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맞대결상으로는 골스가 포트한테 7연승 중인 것도 있고, 직전 경기 때는 버틀러가 간만에 좋은 활약을 한번 해주기도 하고요. 그 경기는 오히려 커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뭐 상대가 워낙 디트로이트랑 빡센 상대였으니까 이거는 골스도 최근에 참 좋은 분위기에 있죠. 한 13경기 동안으로 보면은 11승 2패, 10경기도 한 9승 1패. 골스도 그냥 좋은 기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브루클린한테도 대역전성도 하고 어려운 게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겨내는 거 보니까 확실히 골스한테는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11.5라는 너무 큰 기준점이기는 해. 그런 게 거슬리긴 한데요. 오바 정도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골스가 오바 팀은 아닌데 상대에 따라서는 좀 뛰는 팀이랑 많이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일단 생각이 나고, 포틀랜드도 엄밀히 말하면은 요즘엔 언더팀보다는 오바팀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기준점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경기예요. 과연 아부디아가 뛸 것이냐. 나는 아부디아가 출전을 한다면은 포틀랜드가 11.5씩이나 받은 거는 풀엔드 하달만도 생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안 끌리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점이 너무 빡세네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뉴욕 닉스 경기인데, 세크라멘토 칭찬 제가 되게 많이 했었죠. 사보니스나 몽크가 빠진 기간에도 일단은 뭐 라빈이 폭발한다든지, 키오넬리스의 출전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이렇게 허슬이라든지 뭐 슈팅도 그렇고 수비면에서 좋은 기여도가 있다. 거기다 키건 머리가 크게 살아났다, 뭐 이랬었는데, 발렌시아스도 사보니스 못지않게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있는 편이고요. 나름대로 세크가 잘 굴러가다가 지금 이제 백투백이거든요. 얘네들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라빈이 대폭발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리그에서 그 세크라멘토 페이스가 리그에서 6등이거든요. 되게 느리게 찍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경기로 봤을 때는 세크라멘토가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느리고 뉴욕도 한 다섯 번째로 느리거든요. 둘 다 최근에는 페이스가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한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뭐 지표상으로 세크라멘토는 오늘 이제 뭐 연장전을 갔는데도, 뉴욕도 얼마 전에 레이커스랑 그랬었죠. 두 팀 다, 세크라멘토는 클파랑 뉴욕은 레이커스랑 둘 다 연장을 가는데도 언더가 떴단 말이야. 요즘에 둘 다 저는 언더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이 몽크나 사보니스가 빠진 세크라멘토 득점력이 감소가 된다든지, 오히려 키온 앨리스의 활약으로 수비가 좋아졌다든지 뭐 그런 게 있고요. 뉴욕 닉스는 일단 브런슨이 없는 거, 그리고 타운스가 요즘에 좀 뭐 난조에 빠져가지고 살짝 안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뉴욕 닉스도 원래는 오바팀인데 요즘에는 사실 언더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래부터 이렇게 이 정도 구성이면 수비는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일도 브런슨이 빠져가지고 맥브라이드가 선발 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브런슨 대신에 맥브라이드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보면은 그 득점 기대치 107.3, 실점 기대치 112.8로 언더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맥브라이드가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기는 해요. 오히려 얘가 뛸 때가 한 7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 보면은 수비가 4점 좋아지고 공격도 3점 좋아진다. 공수 양면에서 오히려 브런슨보다도 수치적으로는 나은 면이 있는 선수인데, 문제는 이 맥브라이드도 요즘에 못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후반기 들어가지고는 야투가 32.8%, 3점도 뭐 나락을 가고 이래갖고 맥브라이드도 그 점만큼 도움이 안 돼요. 올 시즌 내내 저는 맥브라이드가 굉장히 쏠쏠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썩 좋지 못했다. 그래서 브런슨의 자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일도 뭐 타운스라든지 아니면 미칼이 조금 더 고투가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뉴욕도 이런 조건이면은 달라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여기도 보면은 뉴욕 닉스가 요즘 참 공격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뉴욕이 이제 뭐 클리퍼스나 레이커스 그리고 골스, 마이애미 좀 빡센 팀들을 만난 건 맞아. 수비적으로 저는 지금 세크라멘토도 수비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이제 몽크가 복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히온 앨리스가 있을 때 수비가 정말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살짝 달라질 수 있는 점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것도 그냥 언더 같은 거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크라멘토가 요즘 좀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처음 맞는 백투백이거든요. 이런 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기는 해. 세크라멘토 보면 요즘에 야투 내용 같은 거 보면 전체 1등 수준입니다, 거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점수는 안 난다. 야투 방어 내용에 비해서 실점은 상당히 적다. 그냥 언더팀의 기조거든요. 저는 그냥 언더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요즘에 세크라멘토가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뉴욕이 상대가 너무 빡셌어요.
클파, 레이커스, 골스, 마이애미, 멤피스 막 이런 팀들 만나가지고 또 막 보스턴, 클리블랜드 만나고 이거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점도 뭐 1.5밖에 안 되는데 세크냐 뉴욕이냐를 본다면은 저는 뉴욕. 왜냐면 이것도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클리퍼스한테 패한 것도 있었었고 오늘 뭐 되게 타이트한 게임이었지만 그 전에 뭐 샌안토니오 쉬운 상대고 덴버한테도 뭐 잘 싸웠지만 패배를 했고요. 댈러스 어빙 없는 댈러스고 휴스턴 많이 헤밀트 잡은 거고 백투백일 때 유타 말할 것도 없고 찰럿 말할 것도 없고 그 7경기 5승 2패긴 한데 조금 수월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뉴욕도 정상 상태는 아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뉴욕이 백투백의 세크를 좀 잡을 만도 하지 않나. 세크가 백투백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뉴욕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